네, 안녕하세요. 이찬희입니다. 나중에 제가 CNC를 활용할 때 이제 기록용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얇은 자재 2D 가공을 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이제 2.5D 가공을 할 때 어떻게 이제 CNC 가공을 하는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먼저 이제 제일 기본적인 노트북부터 봅시다. 이제 노트북으로 제어를 얘는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일단 맨 처음에는 얘는 마하 3, MACH3라는 로더를 사용을 할 거고, 이제 밀링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밀링이라는 프로파일이 되어 있는 애로 시작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시작이 될 거고요. 일단 그럼 본체를 한번 같이 들여다봅시다. 일단 먼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따면은 이제 이렇게 본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속에 이제 구성물이 있고요. 일단 이 박스는 이제 방수용, 이제 물이 튀길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치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전원부가 있습니다. 전원부 이제 스위치 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등 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이 박스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얘가 실질적인 이제 컨트롤 박스인데,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원을 켜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전원이고요. 왼쪽이 이제 이 긴급 정지 스위치인데, 얘를 오른쪽으로 당겨서 이제 열어주시고 비상시 때 눌러서 멈추면 됩니다. 이 앞쪽에 이제 그 냉각수용 모터를 식히는 용도의 그 냉각수를 채우고요. 저 맨 뒤쪽에는 절 보시면 호수가 하나 있고, 그다음 절상류가 이제 그 순환하는 이제 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 있는 이제 이 얘를 이제 꼽게 되면은 이제 절상류가 틀어지게 되고, 이제 스핀들, 이제 모터를 사용할 때는 이제 얘를 꼽아서 이제 그 모터를 식히는 데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얘는 상시로 꼽아 두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절상류를 사용을 할 때 그때만 이제 꼽게 되는 장치입니다. 일단 맨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CNC의 기계 원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컴퓨터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이제 이 리셋 버튼을 눌러서 이제 일단은 이 리셋이 이제 긴급 정지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얘를 눌렀을 때 이제 CNC가 연결돼서 이제 가동을 시작할 수 있게끔 시작하는 원리입니다. 이 조작은 방향키를 이용합니다. 방향키 아래를 누르면은 이제 이쪽으로 앞쪽으로 당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누르면 이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일단은 얘가 원점이 기계 원점이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원점부터 일단 먼저 맞춥시다. 일단 맨 앞으로 좀 당겨 오고요. Y축을. 그 다음에 이제 X축을 이제 당겨 옵니다. 그 다음에 이 Z축도 맨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X축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최대한 얘가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위쪽으로 다가갈 때 얘가 원점에 제일 가깝기 때문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근접했다 싶으면 멈춰주시고, 여기 REF Reference or Home 이제 기계 원점을 맞춰줍니다. 그럼 Z축부터 천천히 이제 얘가 맞추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작업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기다려주시면 Z축 이제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 맞출 거고, 그 다음에 X축을 맞춥니다. 이렇게 기계에 이제 실질적인 기계 원점을 맞췄고요. 먼저 절상유를 채웁니다. 이제 그 원액은 드럼통에 있고요. 이 드럼통 기울여서 이제 채우려고 하는 양이 한 10분의 1 정도, 1대10 이제 희석이라서 10분의 1 정도 이제 부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수돗물로 이제 채우셔서 이제 그 섞으시면은 이제 이게 절상유 수용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각수는 따로 어떤 용액을 쓰지는 않고 그냥 이제 차가운 수돗물만 이제 가득 받아서 이렇게 왼쪽에는 절상유, 오른쪽에는 이제 쿨링 냉각수 이렇게 두 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엔드밀과 콜렛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끝에 이제 드릴 날 같은 거를 이제 엔드밀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여기에 속에 있는 이 엔드밀을 잡아주는 이제 금속 프레임 같은 장치를 이제 콜렛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래서 그 2D 가공할 때는 이렇게 총 3개 정도 씁니다. 이제 엔드밀을 한번 끼워 볼게요. 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못따기 비트라고 이제 되게 뾰족한 친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친구는 이제 알루미늄 자르는 이제 2파이짜리 지름이 이제 지름날이 2파이고 얘는 1파이, 이제 1mm, 2mm짜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총 3개 정도 쓰이고요. 용도는 이 못따기 비트는 뾰족해서 이제 그 절곡하는, 이제 2D 가공은 이제 자르고 나서 이제 그걸 접기 때문에 그 접는 선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파이짜리 친구는 이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거의 쓰지 않고요. 사용할 때는 그 M2, 이제 M2 중에서도 이제 그 태핑, 이제 나사상 가공을 해야 되는 그 구멍이 한 1.5파이, 1.6파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 뚫을 때만 거의 사용을 하고, 그 외에 거의 모든 구멍과 이제 그런 경계선 라인을 딸 때는 이제 거의 M2, 얘는 그나마 덜 부러지기 때문에 M2를 활용하여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3개의 종류, 얘는 선, 얘는 M2 이제 탭 가공,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에 모든 절삭 할 때 쓰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떻게 이제 그 엔드밀과 이제 이 CNC 연결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처음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이걸 놓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위에를 돌리든 밑을 돌리든 그냥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셔서 조여주시면 되고, 이제 다 조였으면 이제 렌치 2개를 사용합니다. 렌치, 이제 밑에 큰 렌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렌치가 아니라 이제 스패너죠. 스패너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고정되었으면 이제 위쪽에 이제 홈에 맞춰서 이제 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양쪽으로 돌려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해할 때는 역순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금속 판재와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아크릴과 연결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금속 판재만, 결론은 얘를 절삭하는 게 목표인데, 이제 얘만 절삭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밑에 그 CNC 밑에 이 밑판이 엔드밀 때문에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항상 아크릴을 이제 그 밑에 판재로 깔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이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은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씁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이면에도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루미늄 면에도 동일하게 마스킹 테이프를 둘 다 발라주시고요. 그러니까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를, 그 마스킹 테이프랑 마스킹 테이프 사이를 이 강력 본드를 이제 좀 흥건하게 뿌리셔가지고는 2개를 이렇게 얹히셔서 붙이시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자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상 그걸 바로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이제 완성하면은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아크릴과 이제 알루미늄 판의 이제 크기를 제가 동일하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밑에 아크릴 있고요. 그 다음 그 여기 양쪽 양면 다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는 지금 강력 본드를 붙여서 지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재가 준비됐고요. 얘를 이제 CNC에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판재를 이제 여기 CNC 위에 올립니다. 아까 제가 만들었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가로가 좁기 때문에 이제 세로로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 같은 경우에는 평행하게 이제 그 CNC 바닥에 이제 그 프레임들이랑 평행하게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조이고 있는 이 장치는 이제 보통 클램프라고 부릅니다. 클램프,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재, 이 판재를 고정하는 이제
어찌 보면은 CNC가 이제 가공할 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고정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렇게 네 클램프 모두 조여줍니다. 이제 모두 조이고, 자세히 보시면 제가 저 가운데 딱 여기에 검은색 점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시면 저 위쪽에 하나, 그 다음 잠시만 초점을 맞춰서 이 밑에 쪽에 보면은 여기도 하나 이렇게 가운데 찍어놨거든요. 이 점을. 얘가 실제 원점이 될 텐데, 이 원점을 왜 이렇게 찍어놨냐면 엔드밀이 가공을 할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이 전체 길이를 예상을 하고 찍어 놓으면은 이 가공을 할 때, 물론 이제 이쪽에 부품이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부품이 있다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 엔드밀이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리, 그러니까 이제 엔드밀이 최대한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도 이제 얘랑 부딪히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얘가 부서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안전거리를 이제 좀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재보고, 제가 놓아보고, 아, 이 정도까지는 핸드밀이 들어와도 이 클램프랑 부딪힐 일이 없겠구나, 라는 포인트에 이제 점을 찍어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Y축 길이를 이제 자로 재서, 이제 조금 이따 캠 작업할 때 이제 쓰시면 될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프로브입니다.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할 거는 이제 2D 가공 시 사용할 이제 프로브고요. 뭐 말은 거창하겠지만 결론은 이제 접지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판에 연결할, 어찌 보면 그냥 그 선입니다. 선이랑 이제 마스킹 테이프 연결했고요. 제가 이제 XLR 잭이죠. 이제 마이크 잭이죠. 마이크 잭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여기다가 일단 단자 맞춰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법은 이제 이 기계가, 그러니까 다 이 결론은 이제 저기 끝에 있는 이제 얘랑 얘의 접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데, 모든 기계가 다 그 도체여서 그 정기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요 그냥 이 접지를 어디다 꼽아두면 얘는 무조건 얘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검은색 선은 이렇게 아무 곳에나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접지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신 모든 기계가 다 정기적으로 연결은 돼 있지만 이 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아크릴도 왔기 때문에 따로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킹 테이프, 그냥 테이프 하면 또 자국 남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로 이런데 아무데나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측정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이걸 꼭 붙여주셔야지, 이거 기준으로 얘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은 이거 엔드밀이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이 두 개의 접점, 이제 여기 왼쪽에 이제 검은색 접지 하나랑 그다음 앞쪽에 있는 검은색 접지 하나,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빨간색 접지 하나, 이렇게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저희가 세팅한 원점은 여기 아주 조그맣게 맨 처음에 저희가 검은색 점 하나 찍어놨었죠. 이제 얘를 원점으로 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원점 어떻게 삼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컴퓨터 화면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냥 현재 위치를 지금 여기서 띄워주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냥 여기를 원점으로 삼아버립니다. 얘가 지금 그래서 현재 위치를 지금 그냥 원점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결론 이 세 개 버튼 언제 누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일단은 우리가 Z 원점부터 잡아봅시다. 우리가 대신 Z 원점은 이게 정확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일단은 기계를 그 판재 맨 가운데 세팅하고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눌러서 이제 근접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근접했으면은 여기 오토 툴 제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은 얘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좌표 보이시면 바뀌시고, 그 다음에 얘가 접지가 되는 순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일단 Z 좌표는 잡은 거고요. 이 위치는 중앙에서 뭐 살짝 떨어져도 큰 상관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전체적인 Z 좌표를 원점을 잡으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얘를 이동시켜서 그 XY 원점을 잡을 텐데, 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그 컨트롤을 누르시고요, 이동을 하면 0.5mm씩 이동을 합니다. 이 설정은 이제 탭 누르시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 0.5라고 이제 조그 스텝을 놓기 때문에 컨트롤을 누르고 그 다음에 얘를 움직이면은 0.5mm씩 지금 X좌표 움직이는 거 보이시고 Y좌표도 이게 0mm면 다 긁고 다닐 거니까 일단 1mm로만 해봅시다. 0.5 내리고요. 0.5 한 번 더 내립시다. 그럼 이제 땅바닥이랑 매우 근접하게 되었겠죠. 이 상태에서 조심하게 이제 저 검은색 위를 이건 너무 정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이제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되겠다면 컨트롤 누르고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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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육안으로는 지금 원점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X0, Y0를 누르면은 이제 00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 상태가 원점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이렇게 하고 캠 작업을 시작을 할 텐데 제가 양이 너무 많아서 약간의 교환을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은 그 세 개의 G코드 파일을 만든 겁니다. 결론은 그 CNC를 동작하는 거는 그 G코드 파일이기 때문에 왜 세 개냐라고 하면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엔드밀이 세 개였잖아요. 하나가 그 접는 라인 긋는 용도고 하나가 1파이, 하나가 2파이. 그렇게 이제 총 그 엔드밀에 해당하는 총 3개의 그냥 G코드를 만들면 그게 끝입니다. 근데 그 만드는 작업이 살짝은 번거로워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의 모든 파일들 같은 경우에 이 인벤터리를 보시면은 이제 그 평평한 판재도 있지만 제가 만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접어야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얘네 같은 경우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바로 불러와서 목표는 이제 이렇게 다 평평하게 한 평면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평평하게 필려면은 일단은 이 파일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이거에 이제 평면에 해당하는 어찌 보면 그 파일을 그 CAD 파일을 얻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여기 보시면은 Create Flat Pattern이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이게 이제 평평하게 펴져서 여기 밑에 보시면 새로운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하죠. 그러면 일단은 결론은 이제 요거를 일단은 DWG로 아웃풋을 합니다. 오른쪽 클릭하시고 Save Copy As를 누르면 이제 그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DWG를 누르고 이제 Save를 누르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냥 가장 최근 CAD 형식으로 하고요. 지오메트리는 따로 이제 그 스플라인을 변형하는 거 없이 그냥 체크 해제하고 이 상태로 OK를 누릅니다. 저는 이미 저장을 해서 저장 OK는 누르지 않을게요. 누르시면 되고 누르시면은 일단은 결론은 이런 그 DWG 파일이 아웃풋 되거든요. 예를 들면 3탑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탑 프레임 요게 이제 아웃풋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 그냥 일반 IPT 파일로 이제 요거를 생성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빈 공간이겠죠. 거기에다가 일단 얘는 꺼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뭐 따로 어려운 건 없고 스케치 하나 새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 여기 보면 ACAD, 오토캐드 그냥 DWG 파일을 불러본다 이 뜻이에요. 요거 누르시면은 이제 화면이 이제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constraint 이게 안 잡으면 계속 홀랑홀랑 넘어가기 때문에 constraint 누르시고 마침 누르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하고 여기 이 좌물쇠 버튼, 요 버튼 있죠. 요걸로 완전히 잠궈버리시면 그 뒤로는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익스트루드 눌러서 이제 쭉 뽑아내시면은 이제 요런 형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저희가 절곡을 하기 때문에 라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놔두면은 이게 이 라인들이 안 보여서 요거를 잡아서 이쪽 바깥으로 끌어당기시면은 이렇게 지금 객체가 생성이 돼도 바디가 생성이 돼도 이제 그 스케치 라인들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엔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결론은 우리가 잘라야 될 결론은 이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밑에 잡을 애고요. 그럼 이 선 기준으로 접으면 됩니다. 다시 얘 같은 경우에도 이 가운데 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기 특성상 누를 수가 없어요. 누르면은 이제 양쪽을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바닥을 누르고 접고 그다음 이 바닥을 누르고 접기 때문에 그때 사용돼야 될 라인은 요 라인 그리고 저 반대편은 이 라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기억은 해두시고요. 그럼 얘를 그냥 이제 모아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냥 어려울 거 없고요. 그냥 다 그냥 이제 한 평면 상에다가만 잘 놓아주시고
너무 퍼뜨리지는 말고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네, 아까 전에 제가 뭐 만든 파일도 여기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이제 여기서 이걸 얘네들을 이제 썰 텐데 이제 요까지 다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캠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셋업을 누릅니다. 셋업을 누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 화면이 나오게 돼요. 요 화면. 그러면 여기서 일단 기기를 선택합니다. 셀렉트 누르고 그 다음에 일단 제너릭 3 액시스 누르면은 이제 그때 여기 에딧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이때 로드 하시고 이제 그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 프로파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머신 형태로 있거든요. 얘를 이제 불러오게 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뭐 이게 끝이 어딘지, 뭐 정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피드레이트, 래피드 피드레이트시 뭔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그거 불러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원점을 세팅하고 축 세팅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항상 하단에다가 이쪽에다가 원점을 배치를 합니다. 이 원점 배치는 여기 스톱 포인트 누르고 이렇게 이 점을 찍으면 얘가 원점에 이동하거든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XY 액시스를 선택을 하는데 이제 요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 모서리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고 이 모서리 누르시고 이 버튼 누르고 이 모서리 누르시면 이제 여기 가로가 X축, 세로가 Y축. 결론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했던 대로 XY 원점이 잡힙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했던 것처럼 Z 원점은 상단에서 다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화면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픽스드 사이즈를 누르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찍어 보니까 가로 250, 세로 250 나오더라고요. 항상 전 두께는 1.5T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세 값을 찍어 주시고 그럼 셋업은 끝납니다. 그러면 OK를 눌러보면 저장이 되죠. 그러면 일단은 사전 세팅은 일단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하느냐 세 가지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이 라인을 긋는 거, 절공 라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1파이로 자를 거, 두 번째 2파이로 자를 거. 일단은 절공 라인부터 갑시다. 일단은 이제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이거를 다 구두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절공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트레이스라는 이제 기능을 선택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 트레이스라고 나오는데 이제 2D 밀링을 누르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툴을 선택을 합시다. 툴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y Library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종류가 있거든요. 일단 못따기 비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1000rpm이 걸려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끄고 사용을 할 거예요. 끄고 사용을 할 텐데 일단 이게 안 꺼져 있으면 이게 사용 자체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0으로 되어 있으면 사용 자체를 못해서 일단 임의로 만이라고 적어는 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 이제 지오메트리 여기서 트레이스를 그릴 이제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어디를 누르고 접을지에 대해서 그게 이 세 개의 선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겠죠. 그럼 저는 이제 좀 더 넓은 쪽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눌리고 이 부분이 이제 기역자로 접힐 예정이라면은 이제 요 선을 따야 되는 거고요. 보시면 조금 이제 그 체화가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을 놔두고 이 부분 접어야 되겠다 하면 이 선을 클릭을 해 주셔야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 여기가 제일 넓기는 하지만 접을 때 이게 양쪽을 접는다 생각을 하면 이쪽 누르고 접고 이쪽 누르고 접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누르고 얘를 접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하셔야 될 거고 동일하게 얘를 누르고 이제 이쪽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하셔야 될 겁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양쪽에 있는 애들은 바깥쪽 선들을 찍어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넓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바깥쪽을 누를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상. 그래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러면 빠뜨린 게 있나요? 없죠. 얘는 아예 접지를 않아서 결론은 이제 네 다 제가 찍었고요. 이 방향은 이제 떻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차피 트레이스는 큰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든 큰 상관없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선 중에 제대로 찍었는지 그것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끝났습니다. 여기서 뭘 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높이를 측정할 건데 이거는 일단 7mm로 합시다. 큰 상관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여기서 오차는 이제 0.01mm 정도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엑셀 오프셋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트레이스가 정확하게는 원래 뭔가 잘라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이제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 이유는 이 선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5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마이너스 0.05를 적으면 됩니다. 0.05 이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냥 이제 얘가 따라다니는데 결론은 우리가 선을 파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밑으로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너무 깊이 팔 수도 없고 너무 깊이 파면 또 정밀하지도 않아요. 그 선이 가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한 0.05 정도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이제 그 밑을 파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울 게 없죠. 그러면 얘를 이제 시뮬레이트 하는 방법이 여기 시뮬레이트 버튼이 있는데 누르시면은 이렇게 팝니다. 푹 파죠. 여기서 이제 스톡을 키면은 이제 원자재가 어떻게 썰리는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페이죠, 그렇죠? 얘가 없었다가 서서히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파이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 깊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0.05mm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간단합니다. 그냥 파고 파고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끝이에요. 트레이스 같은 경우. 그러면 일단은 못따기 비트는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뭘 할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두 번째 그 1파이짜리 구멍인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제가 만든 구멍이 1파이 나머지는 다 2.1파이 M2를 통과하는 구멍들이고요. 딱 여기 있는 8개의 구멍만 이제 M2에 탭 작업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나사상 가공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월이라는 가공을 선택을 합니다. 보월이 이제 안쪽에서 이제 살짝 나선형으로 이제 헬릭스죠. 헬릭스 방향처럼 이제 뚫고 들어가는데 일단 얘도 툴 먼저 설정을 해봅시다. 툴은 어떤 걸 설정할 거냐면 1파이짜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1파이 플랫이라고 있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 그럼 24,000rpm 맞습니다. 요걸로 가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비드레이트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200이에요. 200인데 제 경험상 이 보어 가공을 할 때는 얘가 잘 부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1미닛에 가는 거기 때문에 1분에 20cm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50으로 떨구겠습니다. 그럼 진짜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1분에 50mm를 간다. 1분에 5cm를 간다는 뜻입니다. 진짜 느린 거죠. 그런데 느려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얘 안 부서지는 게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50으로 넣고 달립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사용할 어찌 보면 그 베이스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이 면을 저는 구멍을 뚫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주면은 이게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구멍은 다 똑같기 때문에 Select Same Diameter를 눌러주면은 모든 이거랑 똑같은 구멍은 다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 보시겠지만 나머지 구멍들은 다 아니기 때문에 이 구멍 8개에 대해서만 이제 생성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뭘 찍어도 되긴 한데 이제 홀 탑, 홀 바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냥 여기 보시면 나선이 물론 제가 원하는 것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이건 바꿀 겁니다. 이제 여기 땅바닥까지 이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땅바닥까지. 그러면은 이제 그냥 얘가 끝내느냐? 아닙니다. 얘가 해보니까 이게 높이차 때문에 한 마이너스 0.3mm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은 더 밑으로 파고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톨러런스 요것도 이제 0 하나 더 붙여주고요. 피치가 있습니다. 피치가 이제 결론은 이거의 나선형의 뭐라 그럴까 이제 높이 더 이거 나선을 빽빽하게 할지 아니면은 설렁하게 할지 대한 이야기인데 그 값은 이제 잠시만요.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치는 0.1로 가봅시다. 0.1로 가보면 얘가 진짜 빽빽하게 돌아요. 빙글빙글빙글빙글 도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얘가 안 부서집니다. 이게 조금은 너무 과하다 싶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피치를 가는 걸로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끝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T2 이제 1파이짜리죠. 가공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가공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거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작업들이 얘네를 이제 보어를 해서 이 2파이짜리 구멍들을 다 뚫어 봅시다. 그러니까 2.1파이죠. 보어 누르시고 똑같이 하는데 이제 그 툴만 달라지는 겁니다. 툴만 달라지고 여기 누르고 2파이가 되겠죠. 2파이. 저희는 이게 3mm짜리여서 이게 그 3번이 가장 그 2 곱하기 4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합시다. 그리고 얘도 좀 줄여줘야 됩니다. 얘도 450이 이게 그 컨투어, 그 경계선 따는 기준 깊이이기 때문에 얘도 200으로 떨굽시다. 뭐 50까지는 아니겠지만요. 200으로 떨구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그냥 요거 눌러줍니다. 요거 눌러주면은 이거 하나만 따요. 하나만 따는데 이게 same diameter 하면 진짜 많이 떠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same diameter 찍는 순간 탁 하면서 다 생깁니다. 근데 이게 살짝은 이제 보기 좀 엉성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요 순서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있는데 뭐 옵티마이저 X 방향, Y 방향 할 수 있는데 따로 저는 뭐 건들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도 똑같이 이제 마이너스 0.3mm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얘도 0mm고 피치도 아까 전처럼 0.1로 가봅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끝났어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도 생성을 다 끝냈죠. 그러면은 OK를 눌러주고요. 그럼 뭐 했죠? 홀 가공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가 여기 있는 홀들이랑 이제 그 경계선 따는 그 작업인데 일단은 컨트롤을 마지막에 가봅시다. 마지막에 가고 그 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포켓 가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구멍 크기 정도는 이게 엔드밀이 이걸 무슨 말 하는 거냐면 구멍 크기에 따라서 살짝의 그 가공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차피 이 구멍들은 다 뚫기 때문에 큰 상관없는데 이제 이런 구멍들 있잖아요. 이 구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경계선만 따면은 가운데가 남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가운데가 남아도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잡혀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테이프가 얘를 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안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한 이 정도 되는 애들은 가운데 남는 부분이 진짜 조그맣거든요. 그럼 진짜 조그만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운데가 똑 떨어집니다. 근데 그냥 얘만 똑 떨어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엔드밀이 돌고 있을 때 똑 떨어지면 걔가 엔드밀이랑 막 충돌이 나면서 엔드밀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런 좀 애매한 구멍들, 완전히 큰 구멍이라면 좀 괜찮을 텐데 이런 애매한 구멍들은 쉽게 말해서 다 깎아줘야 됩니다. 그것을 해주는 게 포켓 가공이죠. 그 포켓 가공을 이제 눌러주시고 그냥 편의를 위해서 모든 홀을, 그러니까 2파이짜리가 아닌 홀은 그냥 포켓 가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툴은 똑같이 2파이 우리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2파이를 눌러줍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450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얘도 좀 안전하게 200으로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켓을 셀렉트 하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밑에를 찍어줍시다. 이게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누르고 이제 똑같이 그냥 땅땅 눌러줍니다. 다 찍어보죠. 빠뜨린 거 없이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화살표가 무슨 뜻이냐면은 화살표 방향이거든요. 이 화살표 잘못 찍으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다 찍어보고 남긴 거가 없죠. 이제 다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여기 위에서 상단에서 보면은 이게 화살표가 안쪽에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더 누르자 이게 밖에 있거든요. 이게 밖을 깎아낼 건지 안을 깎아낼 건지인데 우리는 무조건 다 안을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렉트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끝날 거냐라는데 스타트 탑에서부터 컨트롤까지, 그러니까 찍었던 위치까지 맨 밑인데 똑같이 얘도 0.3 마이너스로 들어갑시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더 이제 밑에 부분 남김없이 다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톨러런스도 동일하게 0.001mm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스텝 오버가 이제 얼만큼 옆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1파이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이거 40% 정도 씁니다. 그래 2파이 엔드밀 기준 40%는 한 0.8mm 정도 되겠죠. 0.8mm씩 옆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톡 to leave 우리 남길 스톡 없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그럼 얘를 이제 한 번에 뚫을 건가 아니면 멀티플 뎁스로 들어갈 건가 우리는 항상 0.3mm씩 5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0.3mm 들어가고요. 여기도 0.3mm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정할 것은 read in and out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항상 안 쓰고요. 오케이 눌러주시면은 이제 그 가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게 살짝은 조금 이제 애매하게 보일 수 있긴 한데 천천히 다 파냅니다. 보여드릴게요. 시뮬레이트 누르시면은 얘가 이제 보면 아실 거예요. 보어는 그냥 한 번 이제 빙글빙글 도는데 얘는 이제 층이 내려가면서 깎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들어갈 거고요. 얘도 천천히 들어가다가 깎고 그래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 시간 좀 오래 걸리는데 확실하게 엔드밀이 안 부서지면서 얘를 다 깎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다 가공 끝났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그 컨트롤 가공 따면 됩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딱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2파이짜리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계선 이제 밑에 얘도 똑같이 밑에 눌러주면 그냥 이제는 모든 경계선 눌러주시면 돼요. 누르고 이제 화살표 모양을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컨트롤 이제 여기서 높이 실수 안 하는지 잘 봅시다. 왜냐면 위에 거 누르면은 얘가 안 자르거든요. 그래서 밑에 거 누르시고 다 됐으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화살표 방향이에요. 거의 그 문제는 없을 텐데 이제 화살표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으면 안에를 썬다는 뜻이고 밖에 있으면 밖에를 썬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 맞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도 똑같이 셀렉트한 컨트롤보다 마이너스 0.3mm 밑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톨러런스도 0 하나만 더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쓸 것은 멀티플 뎁스 그러니까 한 번에 파내면 엔드밀 다 부서지니까 이제 그 0.3mm씩 5번 정확하게는 이제 0.3mm 더 들어가서 6번 파겠네요. 이제 0.3mm씩 나눠서 파라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리드 인 앤 아웃 똑같이 쓸 필요 없습니다. 체크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그럼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파냅니다. 이게 조금 실감이 안 나시면 시뮬레이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얘네가 다 파내게 됩니다. 근데 한 번에 파내는 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 여러 번 파내면서 이제 얘가 마무리를 짓는 거죠. 한 번 파고 두 번 파고 세 번 파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컨트롤 가공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다 끝났어요. 일단은 이제 모든 가공은 다 끝났고 이거 나눠서 이제 그 출력하는 방식만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일단은 이 세 개를 나눠서 보내야 돼요. 왜냐 한 번에 보내면 이제 그냥 한 번에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나머지를 다 억제시킵니다. 이제 서프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삭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써야 되니까 서프레스를 누르면 안 됩니다. 사용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누르고 여기서 이제 출력하는 게 뭐냐면 일단 한 번에 세이브를 하죠. 세이브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포스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로 없다고 하죠. 여기서 이거 찍어주고 셋업 찍어주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포스트 프로세스 누르면 여기 세팅 누르는데 일단 우리는 마하3를 쓰기 때문에 마하3로 이제 세팅을 바꿔주시고 어디서 저장할지 나오면은 크게 바꿀 거 없습니다. 포스트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이름 저장하시는데 솔직히 뭐 탭으로 저장해도 아니면 뭐 텍스트로 저장해도 큰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1.5t 캠이라고 하고 일단 우리가 그걸 쓸 거잖아요. 그냥 이 T1, T2, T3 그대로 갑시다. 그냥 이제 공구를 뭐 쓸 거냐 T1 그 트레이스 따는데 쓸 거다. 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끝났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txt 그냥 공백 있는 거 조금 이상하니까 언더바로 해주죠. 세이브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txt 파일 저장될 거고요. 그 다음 끝났으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저장됩니다. 문서, cnc, 포스트. 네, 하나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T2는 얘 딱 하나죠. 그럼 얘를 다시 서프레스 눌러주고 그 다음에 얘만 다시 살립니다. 서프레스를 이제 해제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경로가 안 따집니다. X 표시 여전히 뜨죠. 이거 누르고 제너레이트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경로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만 삽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이거 찍고 포스트 프로세스 눌러주고 포스트 눌러주고 이번에는 이제 T2죠. 1파이짜리 공고입니다. 그냥 한글로 적죠. 1파이. 뭐 영어로 적을까요? 파이. 어떻게 적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파이 이렇게 적어봅시다. 1파이. 그리고 저장합니다. 동일하게 다시 얘 다시 서프레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세 개가 하나의 공구를 쓰죠. T3 서프레스 해제하고 동일하게 제너레이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경로 다 생성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그냥 한 번 더 이게 찍는 기준으로 포스트 프로세스 하기 때문에 셋업 전체를 찍고 포스트 누르고 그 다음에 찍고 T3 2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일단 저장 한 번만 할게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결론은 이걸 넣고 돌리면 돼요. 돌리면 되는데 좀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마지막에 복귀하는 경로인데 이제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CNC를 닫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기계가 막 움직이면 좀 혼란스러워서 그냥 가공하고 거기 그대로 멈춰져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지워버리시고 M5를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스톱하는 명령어인데 요거를 동일하게 하고 저장을 하고요. 닫고 여기도 밑에 이제 요건 좀 길어지죠. 여기도 동일하게 맨 마지막 경로 있는데 M5로 끝내주고 이제 얘가 좀 많이 깁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가공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맨 밑에 얘도 동일하게 M5로 끝내줍니다. 저장하고 일단은 끝났습니다. 일단 이거 3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추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이 오토 레벨러 설치 프로그램 세팅 이 부분은요 한 번만 하시면 되고 그 뒤는 이제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이 트레이스 1을 딸 때 이제 그런 선들을 그렸잖아요. 아주 조금 0.05mm로 팠는데 이제 얘를 팔 때 이게 이상적으로는 모두 다 평평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저 클램프가 누르고 뭐 알루미늄 패드도 살짝 휘어 있고 그래서 미세하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0.05mm로 얘를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선 막 붕 나르고 어디선 너무 막 깊이 파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이제 찾아봤던 방법이고 그거에 대한 해결법이기 때문에 이제 1파이, 2파이로 썰어낼 때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0.3mm 더 밑으로 파고 내려가기 때문에 큰 상관없는데 걔네들은 안 알아치더라도요. 이제 이 절공 라인을 그릴 때는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얼마나 굴곡진지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걔를 다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정확하게 0.5mm씩 파고 들어가는 0.5mm씩 파고 들어가는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그걸 해주는 프로그램이 오토 레벨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얘를 일단 다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EXEP을 하나 딸랑 받습니다. 그냥 그 실행시키기 전에 자바가 필요하거든요. 자바 받으시고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열어봅시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그냥 이렇게 딸랑 하나 나옵니다. 이제 요 화면요. 요 화면 하나 나오고 이제 여기서 세팅을 2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옵션 들어가서 Z 이니셜 루틴 이제 저는 이미 입력을 완료는 해놨는데 이제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이제 요거 복사를 하셔서 노션에서 복사를 하셔서 동일하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냥 저 띄어쓰기만 이렇게 저장하시고 그다음 여기도 하시고 다 했으면 어플라이 누르시고 오케이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거는 요건 이제 타이핑은 불가능하고요. 요 이미지에 맞춰서 여기 M40, M41은 쓰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제 들어가셔서 옵션 누르시고 커스텀 누르신 다음에
여기 뭐 M2001부터 시작해가지고 G3이 다르락 해서 NC까지 씁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누르시고 OK 누르십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하3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확하게 마하3가 설치된 컴퓨터죠. 이제 그 매크로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M2001, 2002 이 명령어들이 이것 때문에 쓰이는데, 이제 이 파일들입니다. 내용은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이 파일은 빈 파일 맞습니다. 없으면은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작동 자체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파일 3개 이제 여기서 그냥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이걸 쳐서 뭐 메모장 통해서 저장하셔도 되고요.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은 원격 데스크톱으로 들어가서 CNC랑 연결된 컴퓨터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마우스3 가동되는 컴퓨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어디로 들어가냐? PC에서 C에서 그 다음에 마하3가 바로 있습니다. 여기서 매크로 아까 전에 3개 파일 있었죠. M2001부터 3까지 이 3개 파일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뭐 이미 있다면 덮어 씌우시고요. 그래서 이 3개 파일을 저장하시면 뭐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얘는 빈 파일이었고요.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이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있습니다. 이 매크로 돌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요거 3개를 꼭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오토 레벨러랑 마3에서 세팅은 끝났고요. 참조로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이제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로는 꼭 한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제 이 위치에 그 쉽게 말해서 좌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어떤 식으로 저장되냐면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몇 컴마 몇에 높이가 몇이었다 이런 식으로 쭉 저장을 하거든요. 그 위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냥 원드라이브 최상단을 저장을 했고 여기까지 세팅하시면 오토 레벨러랑 그 다음에 이제 마하3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오토 레벨러 실제로 이제 아까 전에 세팅만 만졌다면 이제 사용법을 봅시다. 일단은 맨 처음 목표는 그 메쉬 데이터 이제 쉽게 말해서 그 평탄도를 측정하는 파일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을 할 거는 이제 일단 로드 OGF를 누르시고 저희는 딴 거는 안 해도 되고 딱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 트레이스 이제 그 접는 선 그리는 거 이제 요거 클릭해 주시면 이제 예스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제 사전에 제가 세팅값을 조금 만져서 이렇게 달라 보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 4개 정도 건드리시면 되거든요. 이제 피드 값은 이렇게 느릴 필요 없습니다. 2500 정도 올려도 왜 이렇게 빠르게 하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냥 XY는 그냥 이동이기 때문에 크게 빠르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시간 단축 목표죠. 그리고 Z 피드는 오히려 거꾸로 좀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30 정도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프로브 클리어런스는 이거는 이제 그 얼만큼 띄워서 이동을 할 건가의 이야기인데 한 1mm 정도 놔두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스페이스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한 20mm 정도 줍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여기 한 88개 이 정도 찍히는데 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100개 넘어가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한 이 정도 누르고요. 여기까지 끝났으면은 PGF를 만든다라는 Generate PGF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 이제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든 파일이죠. 이 파일을 이제 CNC에서 마하3에서 로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 프로브 이제 NC 파일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메쉬 값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두 왼쪽에 이 클립이랑 얘는 여전히 잘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리고 원점까지 잡혀 있겠죠. 제 컴퓨터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파일을 만든 NC 파일을 지금 불러온 상태고요. 살짝은 시간 걸립니다.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시면 여기 attach probe wires and click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제대로 연결했는지 물어보는 멘트죠. 연결했으니까 저희는 스타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왼쪽 하단에 정확하게는 5,5포인트에서 이제 원점을 얘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Z 좌표를 좀 더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 기준으로 이제 측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포인트에 찍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포인트씩 이제 찍기 시작합니다. 얘는 시간이 조금씩 걸려요. 그냥 기다려주죠. 이거는.
끝났습니다. 측정 완료했고요. 이제 그 완성된 파일은 여기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M2002에서 적었던 것처럼 이 경로에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드라이브 최상단이기 때문에 여기 저장되어 있겠죠.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작업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만든 이 하이트맵 파일을 불러봅시다. 이제 이거 로드는 파일 누르고 그 rpf 로우 프로브 파일을 찾아서 이제 저는 요거 파일이거든요. 이거 불러오면 좀 기다립니다. 좀 기다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평탄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쭉 보여주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측 하단이 좀 매우 낮았고 왼쪽 상단이 좀 많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CNC 평탄도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요거를 불러온 상태에서 그다음 아까 전에 이제 PFG를 눌렀잖아요. 그냥 오토 레벨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NC 파일을 만들어줘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여기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파일을 이제 저장해 줍니다. 그럼 이 방금 전에 저희가 오토 레벨을 눌러서 만들었던 저 파일이 이제 그 보정이 된 이제 그 파일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한 번에 쭉 가는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보정된 파일이고 이제 왼쪽이 원본 파일인데 이제 보면은 원래 이 트레이스 1에서 여기 이제 G1 있죠. G1 여기에서 그냥 Y53.107 F300인데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이걸 보시면은 얘가 그 지형 지물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이제 얘 막 변동을 시키는구나. 보시면은 Z가 와리가리 막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냥 결론은 이 파일을 CNC 넣으셔서 그냥 실제로 구동시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장까지 완료했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오토 레벨까지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이제 방금 전에 만든 ENC 파일을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여전히 그 프로브 이제 한쪽은 여전히 붙여주시고요. 이제 컴퓨터 보시면은 로드 G 코드 누르시고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든 이제 보정된 이 NC 파일 불러줍니다. 그럼 타라락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절공 라인을 그릴 텐데 일단 전원부터 넣죠. 넣을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스핀들이 회전을 시작합니다. 이게 스핀들 회전 제어가 F5 키를 눌러주면 되는 건데 이게 결론은 저희가 만 RPM을 넣기는 했지만 실제 가공할 때 멈춰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갈면은 더 그 구멍이 그러니까 그 두께가 두꺼워져서 절공 라인이 그래서 결론은 시작하자마자 F5를 눌러줄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시작을 일단은 준비는 됐고요. 그러면 원점도 맞췄겠다. 그리고 얘 자체가 Z 원점을 CNC 코드 자체가 한번 잡습니다. 해볼게요.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연결을 꼭 해주셔야 돼요. 사이클 스타트 누르면 이 연결했니 물어봅니다. 연결해줘야죠.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원점 정확하게 이제 5,5포인트로 가서 이제 원점을 찍습니다. 얘가 좌표를 찍는 거죠. 찍고 준비가 됐으면 이제는 떼라고 얘기합니다. 떼라고 할 땐 떼야죠. 이제 얘를 빼줍니다. 왜냐하면 얘가 물려 있으면은 이게 에러가 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준비 끝났으면은 그냥 그대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 사이클 스타트 누르고 이제 F5 눌러 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사이클 스타트 누르고 그다음에 그러면 스핀들 돕니다. 하나, 둘, 셋. 그때 F5 바로 눌러주고 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멈춘 상태로 얘가 가공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세한 절공 라인들을 그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막 긁어요 얘가. 긁고 지금 화면상에서 뭐 엄청 잘 보이진 않는데 지금 미세하게 긁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긁고 있죠 지금. 얘가 이 작업을 안 해주면은 저렇게 미세하게 못 긁습니다. 네, 이제 그 트레이스 가공 끝났고 이제 1파이짜리 엔드밀로 제가 갈아 꼈습니다. 갈아 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건 닫아주시고요. 이제는 텍스트 파일로 바꿔야 되겠죠. 1파이짜리 불러오면은 저희는 그때 기억나시는 것처럼 구멍 4개만 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딱히는 크게 할 건 없지만 이제 동일하게 그냥 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어차피 가공하는 애들 중심에 이제 찍어주는 게 괜찮기 때문에 꼭 요거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툴 쭉 내려준 다음에 적당히 근접했다 싶으면 이제 오토툴 제로 눌러서 천천히 해서 원점 셌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제 CNC 쿨링 모터도 이제 연결해 놓고 원점 잡혔죠.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일단 원점은 잡았고요. 2mm 띄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얘는 제거를 해주셔도 됩니다.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삭류를 틀어줍니다. 이제는 얘를 깎을 거기 때문에 절삭류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사이클 스타트 누르시면 됩니다. 결론은 간단한데 이제 이 작업들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가봅시다. 사이클 스타트 누르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서 얘가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항 하면서 돕니다. 깎죠 이제. 천천히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이제 드릴러가 그대로 박살납니다. 매우 천천히 제가 넣었기 때문에 얘는 아마 안 깨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한번 봅시다. 구멍 하나 뚫었고요. 가공 끝났습니다. 이제 이대로 그냥 절삭류는 꺼주시고 꼽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닦아서 이제 닦는 이유는 이제 그 제대로 그 원점 측정 때문에 이제 닦고 그 다음에 2파이로 갈아 끼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2파이짜리로 이제 갈아 끼웠고 엔드밀을 이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요걸 해결하려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디지타이즈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게 프로브 인식하는 어찌 보면 그거거든요. 이제 요걸 띵 누르면은 이게 원래는 이게 요거랑 얘랑 연결되면 저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저게 엔드밀이랑 판재랑 닿아야지만 뜨는데 보시면 떼면은 비활성화되고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항상 온이라는 뜻이죠. 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에 안 그랬거든요. 이유가 얘가 젖었습니다. 그 절삭류를 뿌렸기 때문에 1파이짜리 할 때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CNC랑 그냥 다 연결이 돼버린 거죠. 이 판도. 그래서 결론은 저걸 못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프로브 안 쓸 거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덜 정밀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를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생긴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이제 요거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얘 똑같이 한쪽은 이제 여기다 꼽아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제 PC에서 건들 때 일단 리셋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원래는 오프셋에서 여긴 제로였는데
얘가 한 18.8mm 두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들어가서 18.8 하고 셋 Z를 눌러줍니다. 다시요. 18.8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팅 됐죠. 이 상태에서 일단은 얘랑 엔드밀이랑 찍었을 때 연결 잘 되는지 봅시다.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보시면은 엔드밀 화면, 이제 컴퓨터 화면 봅시다. 엔드밀을 찍었을 때 뜨고요. 끄면 꺼집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이 정도 놔서 이제 프로브를 해봅시다. 그러면 리셋 눌러주시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적당히 내린 다음에 좀 근접했다 싶으시면 이제 오토툴 제로로 원점 맞춰주시면 됩니다. Z 원점이죠. 그러면 이제 저 오프셋 값을 감안을 해서 얘가 이제 자르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죠. 이제 찍으면 팅 하고 올라가는데, 이제 정확한 아까 전 2mm였는데 20.8mm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났고요. 이제 프로브는 따로 연결 안 하기 때문에 빼버립니다. 자, 이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고 원점도 다 잡았겠다. 이제는 가공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파이짜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주 복잡해요, 화면 보시면. 그런데 그냥 이제 써시면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절대 깜빡하지 말고 절상류부터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얘가 자르기 시작하는지 한번 그것만 봅시다. 이제 얘 냉각수도 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잘라봅시다. 딴 거 없고요. 사이클 스타트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무항 소리 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죠. 일단 제대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중간중간 보고, 이제 얘는 닫을 때는 이쪽에 뺀 다음에 이제 그 방수까지는 아니고 이제 물이 저 스펀지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걸로 이렇게 가려줍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줍니다. 그럼 이제 아주 조용해져요. 요거 3개 락킹 해주시고, 이대로 가공 그냥 끝날 때까지 큰 문제 없는지, 문제 발생하자마자 그냥 빨간색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 프레임들을 떼납니다. 뭐 떼는 방법은 어렵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넣고 뜯어주면 뜯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프레임들을 쭉 뜯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이것만 완성하면 이미 조립이 그러니까 완성이 되고, 프레임들이 이런 식으로 따로 접을 필요가 없는 프레임들은 그냥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기 선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열심히 그 트레이스로 이제 그린 이 선들이 있는데, 초점을 맞추죠. 이제 이 선들을 따라서 이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넣고 보고 육안으로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이 수가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선을 이제 보면서 맞춰줍니다. 접어봅니다. 잡고 접으면 됩니다. 적당히 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각자 이용해서 직각 맞는지 아니면 더 접습니다. 그리고 확인. 좀 더 부족하죠. 좀 더. 이 정도 하면 아마 됐을 겁니다. 살짝 오버됐죠? 그럼 이제 다시 펼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저건 얼추 맞았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반대편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완성했고요. 지금 이제 색깔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그 절사규 상에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가 이제 부식 반응을 일으켜서 약간의 녹이 쓴 겁니다. 이거는 뭐 도금 이제 색칠을 하던가 아니면 뭐 색깔이 그렇게 큰 상관없으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완성한 데다가 이제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착을 하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구멍 크기들도 이제 다 맞는 상태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금속 프레임 특히 이제 평평한 2D 가공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